안녕하세요. 세미톱입니다. 오늘은 하만을 인수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장 전문 기업이었던 하만을 인수한 지 3년차를 만난 삼성전자의 행보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을 인수한 계기로 전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CES 2018에서 하만과 공동 개발한 디지털 콕핏을 최초로 선보인 데 이어 올해도 성능이 개선된 디지털 콕핏 2.0을 공개했는데요.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의 정보기술과 하만의 전장 역량이 결합된 솔루션으로 업계로부터 완전히 디지털화된 자동차 운전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장 산업에서의 도약을 위해 삼성전자가 추가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인수설이 떠돌았습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로 퀄컴이 한 차례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곳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3월 NXP 인수 검토 설이 나돌자 사실이 아니다 하고 부인한 적이 있는데요. NXP 인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05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M&A에 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내년 8월 르노삼성의 삼성 브랜드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후 삼성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장 사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T 부품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발맞춰 전장 사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과 LG가 대규모 M&A 등 승부수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는 미국의 세계적인 음향기기 브랜드 및 업체들이 그룹별로 모여있는 기업 집단으로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신성장 분야인 자동차 전장 사업을 본격화하고 오디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하만의 인수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하만은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콘텐츠를 운전석 전면 유리에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네브디의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만은 커넥티드 카 시스템, 음향 영상기기, 기업 자동화 솔루션 및 커넥티드 서비스 등을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일반 기업 및 소비자에게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하이파이 오디오 애호가 및 뮤지션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공연장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에 하만의 카 오디오와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고 하만의 소프트웨어는 가정, 사무실 그리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바일 기기 및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3만 명의 하만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인수한 전장부품 업체 하만의 성적이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삼성전자가 인수한 이후 올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인수 통합 과정에도 속도를 붙여 경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 3분기 하만의 매출액은 2조 6,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1,011억 원이며 순이익 규모는 1,2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8%였습니다. 2017년 3월 인수 이후 하만의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수 첫 해인 2017년 하만은 매출 7조 1,000억 원, 영업이익 574억 원, 당기순이익 2,0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매출은 8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600억 원, 당기순이익 4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7조 3,400억 원, 영업이익은 1,990억 원, 순이익 1,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수준은 아직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이미 지난 1년 동안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만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사업 등은 없다며 하만이 주력하는
전장 사업과 오디오 사업이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그는 인수 때 발생한 비용 등이 회계상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아직 인수 전 실적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만 인수는 삼성그룹 역사상 의미 있는 인수합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등기사에 오른 뒤 직접 진두지휘한 첫 M&A인데다가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였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하만을 인수할 당시 본사인 하만인터내셔널 외에 109개 종속기업을 9조 2,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영업권으로 4조 4천억 원을 책정했고 하만 순자산에는 4조 8천억 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아직까지 하만의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그리는 4대 미래 성장 사업,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자부품 사업에 포함될 정도로 하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1956년에 설립된 하만은 오디오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 등 전장 부품에 있어서 선두권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의 내부 거래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2017년 삼성전자 내부 매출액은 2조 692억 원, 2018년 2조 1274억 원, 올 3분기 누적 1조 25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제공하는 번들 이어폰에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AKG 음향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했고, 영화관 스크린 제품인 오닉스 발광 다이오드 스크린에 JBL의 오닉스 사운드도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 콕핏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디지털 콕핏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카메라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카를 구현하기 위한 5G 솔루션이 담겨있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지털 콕핏이 완성차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며 하만과의 협력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만 인수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말 손영권 삼성전략 혁신센터 사장도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큰 딜을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분야를 인수 합병 최우선 순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 재무책임자인 노이찬 사장에게 전장사업팀을 맡긴 것도 인수합병 추진을 위한 조치로 읽혔습니다. 2019년 들어서도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인수합병 전문가인 안중현 부사장이 하만 이사진에 합류하면서 전장사업 분야의 대형 인수합병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하만 인수 이후 3년 가까이 전장사업 관련 전략적 인수합병은 강간무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장사업을 4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육성 의지를 나타내면서 인수합병 기대가 높아진 데 비하면 다소 더디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2019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05조 원의 사상 최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비전 2030, 13조 원 규모의 QD, OLED 투자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 경영 리스크가 전장사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은 올 8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윤부군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9월 마무리 단계였던 기업의 인수합병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만 인수 정도의 중요한 인수합병은 오너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이 부회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나 구체적 인수합병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회장은 22일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인 유무죄 심리가 진행돼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2020년이면 삼성전자가 전장사업 확대에 나서기에 더욱 유리한 여건이 마련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르노 삼성자동차의 삼성 브랜드 이용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르노 삼성의 이름에서 삼성 이름이 떨어지면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삼성이 삼성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삼성그룹이 완성차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 네덜란드 NXP 등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대와 전장 사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삼성의 미래 전략은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와 관련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세미튜브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업로드하라는 응원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